그동안 미국에서 옵셔널 캐피탈 측을 대신해 소송을 진행해온 사람은 재미교포 메리리 변호사. 2004년 6월부터 소송을 시작했으니 올해로 벌써 8년째입니다.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미국 현지에선 승소율이 높은 실력 있는 변호사로 꼽힙니다. 옵셔널 캐피탈이 김씨 남매를 상대로 승소한 것도 메리리 변호사의 공이 큽니다. 오랜 기간 김씨 남매와의 소송을 벌이면서 어쩌면 다스로 송금된 140억 원의 진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를 일. 취재팀은 오랜 설득 끝에 메리리 변호사와의 단독 인터뷰에 성공했습니다. 국내 언론으로선 처음입니다. 지난 2월 취재팀은 메리리 변호사를 만나러 미국 LA로 향했습니다. 그녀를 만난 곳은 한 미국계 로펌 사무실. 누군가로부터 위해나 협박, 도난 등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자신의 사무실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메리리 변호사는 김씨 남매가 옵셔널 캐피탈에서 횡령한 돈을 다스에서 가져간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김경준, 이보라, 에리카 김 이 세 사람이 완전히 모든 행위의 주체가 돼버렸어요. 횡령에는 이 사람들이 그 밖에 있는 김백준, 이명박 이분들이 개입한 그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돈을 클레임한 거죠, 이상하게. 그러니까 횡령에서 나온 그 돈은 이분들하고 관련 있는 투자자들한테 갚는 데 썼고요. 이 돈을 자기들 거라고 클레임한 게 다스였고, 그리고 결국은 그 돈을 가져갔고 140억을. 다스로 간 140억 원의 출처는 김씨 남매가 스위스의 알렉산드리아라는 회사 명의로 만든 계좌입니다. 김씨 남매가 옵셔널 캐피탈로부터 횡령한 돈을 최종적으로 숨겨둔 곳입니다. 문제는 이 계좌가 미 연방법원이 2004년 압수 동결한 것으로 법원의 명령 없이는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계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다스로 140억 원을 송금한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미 연방법원은 동결된 계좌에서 거액이 빠져나간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지난해 5월 연방정부에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동시에 김경준 씨에게 알렉산드리아 계좌 내역과 송금 서명자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1년이 넘는 지금까지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은행에서 답변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취재팀이 입수한 김 씨가 스위스 은행에 보낸 편지 사본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에 보낸 편지와 올해 1월에 보낸 편지 내용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계좌 자료를 자신과 변호사에게 보내달라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스위스로 내가 요청을 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3주 있다가 아직 아무 연락이 없다. 또 3주 있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상하게 반송이 돼서 왔다. 내가 보낸 편지가 진짜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에리카 김 역시 알렉산드리아 계좌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습니다. 계좌가 동결된 직후인 2004년 에리카 김이 미 연방법원에 제출한 기록입니다. 에리카 김은 자신을 관리자, 동생 김경준 씨를 대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법원에 나와서는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뺌합니다.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에는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법원 진술 내용 중 일부입니다. 2002년 8월 기준으로 당신이 알렉산드리아 투자사의 유일한 서명인이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당신은 그때부터 스위스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계좌에 있던 돈을 정부가 동결시켰을 때까지 매니저였습니까? 문서에 제가 매니저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었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좌에서 다스로 1,400만 불을 불법으로 빼돌리는 것을 제외하고 마지막으로 스위스 쪽 변호사와 연락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알렉산드리아 투자사의 매니저로서 당신에게 정해진 의무는 무엇이었습니까? 거의 없었고 동생이 하라는 대로만 했습니다. 왜 김경준 씨가 매니저가 아니었나요?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 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스위스 계좌의 서명인은 당신이었습니까?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판사한테도 그렇고 메리리 변호사는 송금자로 에리카 김을 지목합니다. 스위스로 돈이 옮겨갈 당시에 USDB 뱅크의 알렉산드리아 계좌를 에리카 김이 혼자 그 계좌주였거든요. 김경준이 그때 조사받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140억이 없어진 다음에 이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모든 거는 김경준 혼자 계좌주고 김경준 혼자 거고 돈도 김경준 혼자가 컨트롤하고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죠. 지난해 5월 돈 한 푼 없다며 법원에 개인 파산 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했던 에리카 김. 그녀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을까? 만약 송금자가 그녀라면 10년 동안 버티다가 소송에서 이기고도 다스에 140억 원을 돌려준 이유는 뭘까? 이 같은 의문을 풀기 위해 미국 LA의 대표적인 무촌인 비버리 힐즈에 위치한 에리카 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 사이로 현관 입구 등이 켜져 있는 걸로 봐서 누군가 사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계세요? 계세요? 사람이 사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초인종을 눌러보고 인기척도 내봤지만 집안에선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철문 쪽을 향해 설치된 CCTV가 눈에 띕니다. 그날 밤 그녀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낮에는 없던 차량이 눈에 띕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접촉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송달 목적으로 메신저를 보내서 하도 사람이 안 나와서 뭐 4시간, 6시간 이렇게 기다렸던 적이 있어요, 집 앞에서. 근데 결국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고 나이 든 아줌마 하나가 나와가지고 지금 없다고 그 소리만 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주소는 거기로 돼 있지만 안 쫓겨나려고, 그러니까 에리카 자신이 거기 안 살면 그 집을 지금 이 몰수 청구 사건 안에서 현 상태로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다음날 아침 일찍 그녀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취재팀은 누군가 그녀의 집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오전 내내 집 앞을 지켰지만 미동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무렵 잠시 자리를 떠났다가 돌아오자 차량은 그새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외부 청소 용역 업체 직원들이 집안을 청소 중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집에서 누가 사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Erica Kim? Erika? Yeah. Erica Kim? No. Is she here? I don't know. I'm coming every one time. I come in every Friday. Friday. Me, I come. 수영장까지 갖춘 대형 고급 주택. 얼핏 보기에도 관리비와 생활비 등이 만만치 않을 것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 걸까? 지난해 파산 신청 당시 에리카 김은 단 한 푼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자친구로 알려진 민모 씨가 모든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게 그녀의 주장입니다. 다스로 140억 원을 송금한 알렉산드리아 계좌가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에리카 김의 남자친구 민 씨가 대표인 한 무역회사 주소가 에리카 김의 집 주소로 돼 있는 것도 의문스러운 대목입니다. 2005년에 한참 소송이 진행 중인 때거든요. 그때 이제 옵셔널 그 민사 소송도 재판 진행 중이었고 몰수 청구 사건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때 그 에리카 김의 남자친구인 라는 분이 그 SM 글로벌이라는 회사 법인체를 924 그 노르트 드라이브 집을 그 주소지로 해서 여기 그 주정부에 등록을 한 거를 서류로 입수를 했죠. 그래서 2005년부터는 일단은 최근에도 제가 그 조회를 했는데 주소 바뀌었다는 흔적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 법인체의 그 공식적인 주소지가 에리카 집으로 지금 2005년부터
거의 6년 정도가 돼 있었다는 얘기죠. 그 방법처럼 얼마 전 법정에서 그녀를 봤다는 메리리 변호사. 서류상으로는 상태가 좀 어땠습니까? 아직도 어떤 때는 뭐 이제 대답할 때는 아주 힘든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그냥 이제 법원에 이렇게 있을 때는 사람들이 저렇게 행복할까 하고 놀랄 정도로 계속 깔깔깔 웃고 이렇게 이제 어떤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은 사람처럼, 그러니까 우리나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너무나 행복한 사람처럼 그렇게 아주 계속 깔깔 웃고 막 속닥거리고 그렇게 해요. 똑같이. 예전하고 똑같이. 김경준 씨의 부인인 이보라 씨는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그녀의 행방도 찾아봤습니다. 그녀의 주소지는 에리카 김의 집에서 10여 분 거리의 조그맣고 허름한 한 아파트.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고 베란다엔 먼지만 잔뜩 쌓여 있습니다. 실제 이 씨가 살고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송달을 위해서 이보라가 살고 있다는 아파트에 여러 번 사람을 보낸 적이 있는데 한 번도 거기서 부딪히거나 연결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직장에서 이보라가 있는 직장에서 송달을 끝냈는데 그 아파트에 실제 사는지 주소지인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김경준 씨와 에리카 김 남매. 이들이 다스에 140억 원을 돌려준 이유는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이것으로 모든 진실이 덮어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스위스 계좌는 알렉산드리아 이름으로 연 거거든요. 누가 사인하든 계좌 이름은 알렉산드리아고 140억이 들어갔던 계좌는 알렉산드리아 계좌고 지금까지 8년간의 수많은 소송에서 알렉산드리아가 한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 횡령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거를 어떤 절차를 통해서 판결받은 건 옵셔널밖에 없었거든요. 알렉산드리아는 다스와 김경준 소송에서 당사자가 아니었고 알렉산드리아에 대한 판결은 받은 적도 없고 합의의 그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결국은 두 그룹이 최초에 저는 그렇게 이제 모든 여러 가지 증거로 동업자로 시작한 그 그룹이 마지막에 횡령의 피해자인 회사로 돈을 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다시 또 동업자가 돼서 둘이서 같이 합의해서 돈을 인출했다. 이렇게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메리리 변호사는 김씨 남매는 물론 다스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양측이 어떤 합의를 했는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김씨 남매가 10년 만에 갑자기 다스에 140억 원을 돌려준 이유가 뭘까? 김씨 남매는 그동안 진행된 소송에서 다스가 140억 원을 투자하지 않았다고 반박했고 실제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돌려준 것은 한때 동업자이자 권력자인 이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스는 이 대통령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다스가 2000년 BBK에 190억 원을 투자할 당시 이 대통령의 처남인 김재정 씨가 최대 주주였고 2대 주주는 큰형 이상은 씨, 3대 주주는 이 대통령의 친구인 김창대 씨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요 주주들은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2월 사망한 김재정 씨와 생전에 통화한 내용입니다. 경영에는 전혀 참여를 하지 않으셨던데요. 예, 그동안에. 그렇습니다. 예. 이거 애당초 할 때부터 제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감사로 계시던데요. 감사로 돼 있는데 제가 크게 감사할 건 없고요. 예. 지금 회사 아주 무심한 건 아니고 네. 예, 어느 정도 좀 보고를 받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BBK라는 회사에 대해서 혹시 그런 들으신 바 있으세요? BBK라는 회사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투자 결정 과정에 혹시 관여하시거나 참여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예, 저는 참여를 안 했고 추후에 이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상은 씨도 마찬가지. 10년 전 서울시장 시절 이 대통령이 기자에게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대부기공하고는 어떤... 그건 나하고 관계도 없고.
친형님께서 하시는 데지 않습니까? 그때 그 뭐 형님은 이름은 그 대주주고 예. 형님이 창립한 회사인데 네. 그 운영한 사람이 저를 연락해서 그때 뭐. 그리고 일단 뭐 실질적으로 회장으로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뭐 연세가 많으니까. 예. 그 실질 운영은 뭐 안 했지. 실제 회사 경영을 맡은 사람은 김성우 사장. 그런데 그 역시 이 대통령이 현대건설 대표 시절에 부장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김재정 씨 사망 이후 다스 지분 상속 과정에서 최대 주주는 이상은 씨로 바뀌었고 2대 주주는 김재정 씨의 부인, 3대 주주는 상속세를 주식으로 대납하면서 정부가 됐습니다. 현 정부 들어 회사는 날로 급성장해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6,500억 원, 2000년 1,700억 원보다 4배 가까이 는 겁니다. 공장도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대통령의 친인척들이 장악한 상태입니다. 김진 부사장은 이 대통령의 매제이고 이동영 경영본부장은 이 대통령의 조카입니다.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는 경영기획팀장. 김성우 사장이 물러나고 취임한 강경호 사장 역시 이 대통령과 관계가 깊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서울메트로 사장을 지냈고 현 정부 들어서자 코레일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취재팀은 다스 측에 김경준 씨 남매로부터 140억 원을 되돌려받은 배경과 과정에 대한 설명을 수차례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작년에 그 김경준 씨로부터 다스가 그 BBK에 투자했었던 그 140억 되돌려받았었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뭐 이렇게 관여한다든지 내용 파악하고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럼 어느 쪽에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김경준 씨의 반응은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취재팀은 김경준 씨가 5년째 수감 중인 천안 외국인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절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다스에 140억 원이 간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없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회사에 대해서도 아직 이야기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김경준 씨와 에리카 김 남매. 과연 다스에게 140억 원을 송금한 진짜 이유는 뭘까요? 재판에서 이겼고 검찰 수사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지어졌는데도 말입니다. 단순히 투자금을 돌려준 것일 뿐일까요? 제가 8년간 봐온 에리카 김이나 김경준, 이보라 이분들이 아무 자기들에게 떨어지는 게 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할 거라고는 절대로 생각을 안 해요. 본인들이 주장한 대로 다스 뒤에 엄청난 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으니까 그렇다면 그 합의가 결국은 주체가 거기까지 연결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예를 들면 저런 스위스에서의 그런 엄청난 프로젝트도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보죠. 140억 원. 보낸 사람도 받은 사람도 일절 함구하고 있는 이상한 거래.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김씨 남매와 다스가 어떤 합의를 했는지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이들이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게 돈이든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든. BBK 사건이 발생한 지 12년. 이 시점에서 새삼 주목되는 건 그 사이 힘 있는 투자자들은 다 돌려받고 힘없이 당한 소액 주주들만 여전히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먼 미국 땅에서 말입니다. 문제는 아직도 그 싸움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